안녕하세요. 해피영자TV의 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리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대표님, 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30대가 대세잖아요. 큰손이라고도 얘기하고. 큰 손이죠. 네, 부각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네. 거기에 이 30대들이 도봉구하고 노원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준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이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 가져왔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무주택자로서 결혼한 30대 중반이래요. 4억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장만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선배님이 30대들은 동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래서 창동 주공 19단지 59평방미터와 상계 주공 7단지 49평방미터 중에서 선택을 해서 모험테크 좀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은 실거주와 자산 증식 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나 하고 대표님께 문의가 왔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은 굉장히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30대 때 몸테크는요, 네. 필수입니다. 아, 예. 네. 저도 몸테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몸테크는 필수니까요. 네. 굉장히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접근 네네. 방식이 접근 네. 방식이 굉장히 좋으신 거라 답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예. 사실은 창동주공 19단지의 특징도 굉장히 좋고 네. 상계주공 7단지의 특징도 굉장히 좋아요. 아, 예.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딱 포인트를 짚으면 돼요. 네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 몸테크예요. 아, 예. 이분은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내가 몸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네. 그러면 어차피 몸테크를 했을 때 네. 결론적으로 딱 몸테크를 해야 되는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네. 그거로 인해서 자산 증식이 이루어질 거를 딱 내가 타겟을 잡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조금 더 될 것이냐를 네. 놓고 판단을 하는 거지. 예. 이 단지가 더 좋아, 이 단지가 더 좋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 결국은. 예. 그래서 단지의 특징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다만 조건이 뭐가 더 좋으냐. 네네. 최종적으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조건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최근에 뭐 30대가 주택시장에 뭐 닭곳으로 부각을 됐고요. 또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망설였다가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집을 마련하기 힘들겠다라는 이제 적극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할 바에는 당연히 향후 훨씬 더 좋아지는 걸 선택하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뭐 새 아파트 가면 좋은 거 모릅니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처럼 몸테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자산 증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을 선택할 때 이렇습니다. 특히 요즘 동부권이 자꾸 부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가격적인 접근성도 좀 편하긴 하지만 그동안은 동부권이 현재까지도 그냥 주거지 역할, 그러니까 배우 주거지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 가장 부족한 시설이 업무지구에 대한 시설 그리고 도심 접근성에 대한 부분, 특히 강남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차량기지 개발이겠죠. 이렇게 여기 창동 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창동역에 뭐가 들어옵니까? GTX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GTX.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업무와 상업지구가 들어설 거고. 그래서 지역 내에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 예정이 돼 있고, 실제로 그 예정된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택을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특히나 주공 19단지, 창동 주공 19단지와 상계 주공 7단지를 선택하셨는데, 자, 상계 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이 차량기지 개발이 되면 상업과 업무지가 개발되면 바로 길 건너 하나잖아요. 굉장한 이슈를 다 안 수밖에 없겠죠. 굉장한 호재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4호선과 7호선 더블역세 꺼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는 것은 맞다. 그리고 창동 19단지 같은 경우는 자, 창동 역세권에서 지금 이 차량기지 개발은 더디지만 이 앞쪽은 지금 현재 이곳을 가보시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양새 있게 해서
창업기지, 창업전진기지 막 이런 걸로 좀 해놨단 말이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그래서 업무지구도 기본적으로 업무지구를 슬슬 스타트를 끊었고 조성을 창동역의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계속해서 진행 여부에 대한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교통호재와 업무지구 조성 확실한 호재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국철이긴 하지만 4호선과 1호선의 만나는 더블 열세권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지역적인 호재도 비슷비슷해요. 이제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단지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건축을 할 거예요. 왜? 입주한 지 이미 30년도 됐으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할 게 뭔지 이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들어가서 입주를 하실 겁니다. 입주를 하실 거라면 여러분 재건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재건축에서 현재 아파트를 딱 놓고 봤을 때 용적률이 중요합니다. 왜 용적률이 중요한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에서 서울시에서 최대로 용적률 주는 거를 기부 체납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서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창동주공 19단지는 현재 용적률이 16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68%인가 그러고 이 창계주공 7단지가 너무 끝자리까지 하면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160%대 이렇게 할게요. 그 상계주공 7단지가 192%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거 190%대. 자, 지금 중간에 있는 숫자만 해도 벌써 3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냐면 160%를 300%로 짓는 것과 190%를 300%로 지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지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에서 더 많은 세대를 지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당연히 이익이죠.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판단할 때 같은 그 지역 내에서 호재도 같고 특성도 같다라면 결론적으로 딱 하나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얘 둘 다 지금 재건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몸테크를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럼 재건축이라는 거 틀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을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유리할 게 찾는 거를 바로 같은 면적 대비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분이. 여러분 지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더 많을수록 향후 개발을 스타트를 끊었을 때는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 이 단지를 놓고 봤을 때 평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7단지가 더 좋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내 목표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몸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19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 시청자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상계 주공 7단지하고 창동 주공 19단지는 서로 굉장히 입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용적률하고 대지 면적이 높은 곳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 투자를 할 때는 예. 내 목표가 뭐냐, 예.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해라. 그럼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건축인 걸 뻔히 알고 몸테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산 증식. 자산 증식을 위해서.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예를 들면 같은 면적을 딱 놓고 보는 거예요. 네, 같은 면적 놓고 봤을 때 물론 단지 전체 용적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럼 저거는 분명히 같은 면적이면 분명히 창동 19단지가 훨씬 더 지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비용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당연히 19단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아마 시세는 예. 주공 7단지가 조금 더 높을 확률도 있어요. 예.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게 뭐냐면 현재 상황 때문에 그래요.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데 결국 개발을 시작을 하고 이런 호재들이 지역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비슷해지거든요. 그럼 예. 비슷해진 상황에서 뭐가 더 유리해지겠어요? 결국은 또 개발을 해야 돼. 시작했어. 그러면 개발의 조건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제 이득이 많이 가져오는 그렇죠. 거. 네,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더 비싸죠 이거보다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가 더 커. 이걸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입지면에서도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도 어디가 나은 곳이 없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현재로 보면 7단지가 여기 더 낫죠. 예. 네, 훨씬 더 여기 낫죠. 또 가깝고 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 7단지 같은 물론 이 19단지 주변에 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도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뭐 이쪽이 그 상계동 쪽이 네. 그 중계동에 그 학원가가 있잖아요. 또 예, 학교, 예, 서울 3대 학군 중에 한 곳이잖아요. 예, 예. 또 이 상계동에서 아무래도 중계동 쪽 접근성도 편하고 하기 예, 때문에 예.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를 놓고 판단했을 때는 예. 실단지가 더 좋아 보여요. 예. 그런데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 그것과 가까운 것은 나한테 맞는 거는 19단지가 맞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네, 그리고 네. 이 동북권 중에서 이 상계동 일대의 주거 단지는요, 이곳이 약 4만 세대가 넘습니다. 아, 저 4만 세대가 넘는 곳이 이제 입주한지 다 30년이에요. 네. 저곳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목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그 지역 중에 잘 선택해 오셨어요. 잘 선택해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건축의 사업성에 좀 더 중점을 주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